여러분, AI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검색,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기존 데이터베이스랑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다른지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쓰던 방식은 키워드처럼 글자 그대로 똑같은 걸 찾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행복이랑 비슷한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건 전혀 이해를 못하죠. 뉘앙스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나 컨셉, 다시 말해 의미를 찾는 시대로 넘어온 거죠. 옛날 방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요즘 AI 기술을 따라가기 벅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그 핵심에 바로 벡터 임베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텍스트나 이미지, 심지어 오디오까지 전부 다 의미를 가진 숫자 덩어리, 그러니까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이에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의미의 지도가 있고 거기에 좌표를 딱 찍는 거예요. 재밌는 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들은 이 지도 위에서 서로 아주 가까운 곳에 모여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데이터가 만약 수십억 개나 된다면 그 속에서 의미가 비슷한 벡터를 어떻게 번개처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 같은 마법을 부리는 비결! 지금부터 인덱싱 알고리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건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바로 플랫 인덱스, 우리말로 하면 무차별 대입 방식입니다. 이 방식, 장점은 진짜 확실해요. 그냥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는 거니까 정확도는 100%입니다. 무조건 제일 가까운 걸 찾아내죠. 근데 단점도 너무 뻔하죠. 데이터가 조금만 많아져도 속도가 그냥 확 느려져요. 그래서 사실 큰 데이터에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한 10만 개 이하? 그 정도에서 정말 완벽한 정확도가 필요할 때 그럴 때나 한번 써볼까 하는 정도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나온 게 바로 더 똑똑한 방법 IVF, 역파일 인덱스입니다. 핵심은 뭐냐? 전체 데이터를 다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IV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를 미리 비슷한 애들끼리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데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과학 코너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책을 찾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겠죠? 검색어가 들어오면 가장 비슷해 보이는 클러스터 몇 개만 콕 집어서 그 안에서만 찾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플랫 인덱스보다야 훨씬 빠르지만 속도를 얻는 대신 정확도를 조금 포기해야 합니다. 이게 nprob라는 값으로 조절하는데요. 쉽게 말해 몇 개의 코너를 뒤져볼 거냐 이건 정하는 거예요. 많이 뒤져보면 정확해지지만 느려지고 조금만 뒤지면 빠르지만 놓치는 게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속도와 정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상황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두고 잘 안 바뀌는 그런 큰 데이터에 딱 맞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속도도 잡고 정확도도 잡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현존 최강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HNCW입니다. HNSW의 구조는 정말 기가 막혀요. 닫힌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위층은 뽕 뚫린 고속도로예요. 연결이 몇 개 없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촘촘한 일반 국도, 골목길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검색을 시작하면요. 일단 제일 빠른 고속도로를 타고 쌩 하고 목적지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출구로 빠져나와서 점점 아래층의 좁은 길로 내려가면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이 계층 구조 덕분에 속도랑 정확도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HSNW는요. 검색 속도 엄청 빠릅니다. 정확도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주 잘 지원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이런 완벽한 밸런스 때문에 요즘 나오는 웬만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다 HSNW를 기본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다른 애들보다 메모리를 조금 더 먹는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메모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서버는 메모리가 좀 부족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PQ, 프로덕트 양자화라는 기술인데요. 한마디로 데이터를 꽉꽉 압축해서 공간을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PQ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긴 벡터 데이터를 잘게 조각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훨씬 작은 코드로 바꿔버리는 일종의 손실 압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9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 과정에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이 기술 덕분에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하드웨어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알고리즘들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한번 쭉 보시죠. 맨 왼쪽 플랫, 정확도는 100점 만점이지만 속도는 꼴찌. IVF는 그 중간에서 속도랑 정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밸런스형. 그리고 HNSW는 보세요. 속도, 정확도, 데이터 추가까지 다 되니까 왜 만능 선수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PQ는 나는 정확도 조금 포기할 테니 메모리 아껴줘 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 상황에 뭐가 필요할지 감이 좀 오시죠?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였죠.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쓰고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합니다. 먼저 크로마, 오픈소스고 내 컴퓨터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어서 뭔가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프로토타이핑 할 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은 파인콘. 이건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나는 그냥 쓰기만 할래, 관리는 알아서 해줘 하는 대규모 서비스에 딱이죠. 그리고 위비에이트는 그래프QL이라는 유연한 API가 강점이고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다루는 멀티모달에 특화되어 있어요. 성능 괴물도 있습니다. 러스트로 만들어서 엄청난 성능과 필터링 기능을 자랑하는 큐드란트.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포스트그레스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확장 기능인 PG벡터를 설치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와, 종류가 진짜 많죠? 그럼 이 중에서 도대체 뭘 써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는 과연 뭘까요? 이 결정 트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첫 번째 질문. 혹시 지금 포스트그레스 쓰고 계신가요? 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PG벡터입니다. 끝!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음 질문. 나는 그냥 가볍게 시작해볼래. 프로토타입 만드는 단계인가요? 그럼 제일 쉬운 크로마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관리 신경 안 쓰고 안정적인 대규모 서비스가 필요해 하시면 파인콘이 정답이고요. 최고 성능의 복잡한 필터링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큐드란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면 길을 잃을 일이 없겠죠?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이것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HNSW가 현재 대세다. 속도, 정확도,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웬만하면 HNSW를 쓰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둘째, 알고리즘은 데이터 크기를 보고 골라라. 데이터가 작으면 플랫도 괜찮지만 커지면 IVF나 HNSW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작게 시작해서 크게 튀어라.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마시고 크로마 같은 걸로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서비스가 잘 되면 파인콘 같은 전문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하는지 그 나침반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의미 기반 검색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여러분은 어떤 멋진 것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